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IBT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IBT 토플 리스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험 순서를 생각해 보실까요? 제일 처음 리딩 시험, 독해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섹션이 리스닝이에요. 자, 리스닝에서는 첫째 세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한 세트라고 하면 컨버세이션 1개, 렉처 2개를 의미해요. 컨버세이션은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단한 대화, 그 다음에 렉처는 말 그대로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컨버세이션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렉처에는 6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세트 컨버세이션 1개, 렉처 2개가 출제가 되니까 총 17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시면 2세트짜리 시험을 치시거나 아니면은 3세트짜리 시험을 치시게 돼요. 2세트라고 하면 컨버세이션 1개, 렉처 2개, 그리고 다시 컨버세이션 1개, 렉처 2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2세트라고 하면 34문제, 그리고 3세트라고 하면 총 51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시험장에 가서 아니면 또는 사전에 자기가 미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 시험장에서 그냥 랜덤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제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IBT 토플 리스닝은 약간 독특한 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각 세트별로 시간을 나눠놨어요.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한 세트 17문제에 총 10분을 드려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시면은 한 문제당 총 30여 초가 할당이 될 수 있어요. 30여 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문제랑 선택지들을 읽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각 섹션별로 30점이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리스닝도 30점이 만점이고요. 사실 25점 이상이면 정말 고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이 주제 문제가 되겠지요.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세부 사항을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디테일 문제. 세 번째 문제 유형이 replay question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 그대로 다시 들려주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본문 중에서 일부를 다시 들려준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다시 꺼내요. 이건 IBT 때 처음 생긴 문제 유형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거는 스킬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그리고 연습 훈련을 좀 해주면 사실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이 표 형태의 문제인데요. IBT에 출제되는 표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언급된 것이 맞느냐, 즉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yes, no로 클릭해주는 리스트 퀘스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범주별로 특징을 짝지어주세요 해주는 매칭 문제, 순서대로 집어넣어주세요 오더링 문제, 총 3개의 문제가 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유형이 inference question, 즉 추론 문제가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디테일 문제는요. 네, 사지선다 써요. 4개 중에 정답 1개짜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나 그러나 4개 중에 2개를 클릭하세요. 5개 중에 3개를 클릭하세요 라는 문제 유형도 굉장히 흔하게 종종 출제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IBT 토플 리스닝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리스닝 실력을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IBT 토플로 바뀌면서 요행이 통하지 않는, 요행수를 바라시면 안 되는 시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공부해서 어떻게 그냥 스킬만 대충 익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켜줘야 한다라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예요. 자, IBT 리스닝은 문제를 미리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랑 연결이 될 것인가, 즉 어떠한 정보, 어떠한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스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컨버세이션 흐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렉처의 스타일을 분석하시면서 이거는 중요 정보다 문제랑 연결된다. 그러므로 노트 테이킹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노트 테이킹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예상하고 중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인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절대 시간을 채운다.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리스닝 실력에서 다음 수준, 다음 레벨, 예를 들어서 20점,
25점, 28점 이렇게 점수를 향상시키고 싶으시면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정해져 있다.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 편하세요. 제가 예를 주로 많이 드는데요. 컴퓨터 게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캐릭터의 레벨이 1인데 레벨 2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어야 하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컴퓨터 게임들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실력에서 20점, 25점 그리고 28점 이렇게 레벨을 탁탁탁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실 때 여러분이 투자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많은 학생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사실 하루에 2시간씩 채워주시면 정말 급속도로 향상되세요. 탁탁탁 이렇게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사실 그리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리스닝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러거든요. 시간대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딱 정해놓고 또는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이 꼭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난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리스닝에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해주시면 정말 빠른 실력 점수의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공하시고요. 꼭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